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빨간 글씨인데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복권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복권 사시면 될 것 같다고. 자, 최영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하하, 옥구슬에 굴러가다 삐개다. 자, 장윤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브 날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그럼요. 드링킹 이브.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마셔야죠. 예. 빠져 있었죠, 이렇게. 예, 죽을 때까지. 헤엄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얼굴 빨개졌어요? 아직까지. 아직. 저 아직 네. 덜. 알겠습니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18님 미국으로 들어가는 조카를 데려다주러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쇼 온 가족 애청자입니다. 조카 준영이가 또 올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자, 먼저 들어온 문자에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 내기했어요. 네. 준영이의 성은 뭘까? 예. 우리 박 기자님은 하준영. 그리고 영어 이름은 브라이언. 브라이언. 이거 내기했어요. 그다음에 네. 장윤성 기자님은 김준영, 네. 아담스. 네, 대한민국은 김이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다음에 네. 최우영 영화님은 준영 데이빗, 성은 초이. 초이. 준영 데이비. 저는 임준영 알렉스. 자, 네. 누가 맞는지 1818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틀릴 수도 있죠.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누가 맞는지. 한 분은 하 브라이언, 김 아담스, 임 알렉스, 최 데이빗. 야. 수준 좋아요. 높은 방송이에요. 글로벌 프로그램 청취자와 같아요. 소통하는. 자, 1818님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전하느라고 못 보내나?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누군가 보낼 거예요. 이 차에 누군가. 타고 있는 누군가 듣고 어허. 랭크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고속도로여가지고 안전운전 예. 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눈도 미끄러. 길도 미끄러워요. 그렇죠. 얼었어요. 길이 와서 눈이 미끄러워요.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뉴스. 장유성 기자님. 네,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 금요일이죠. 성완종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최종심.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통 재심, 2심하고 똑같이 가거든요. 대법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그다음에 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였죠. 그 두 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성완종 리스트, 그러니까 성완종 전 회장이 죽으면서 남겼던 그 메모에 대해서는 사실 혐의를 입증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페이스북에서요. 어떻게 죽으면서 남긴 그 메모의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라는 이제 한탄 그러면서 결국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홍준표 대표는 뭐 친홍 체제도 갖췄고 앞으로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이제 또 발언의 수위를 점점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의 발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본인의 이 막말은 그냥 막말이 아니다. 영혼이 담긴. 네, 정치적 계산. 네, 깔린 굉장히 고민하고 하는 막말이다. 느닷없이 정치 천재가 된 거예요? 그냥 던지는 것 같은데. 아니 굉장히 고민하고 페이스북에 쓰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크리스마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탄가스.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많이. 연탄가스 같은 애. 뭐 이렇게 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와서 당에 해악을 끼치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이 극히 소수 남아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더 큰 얘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음 선거 때는 국민과 당원들의 징치로 정치 생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징치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징계를 해서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다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친박 청산에 무게를 두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당협위원장 탈락한 류여해 최고위원이라든가 박민식 전 의원이라든가 친박계가 상당히 현역 이제 의원 4명을 포함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떨려져 나갔는데 이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친홍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이것을 이제 누르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기까지는 어쨌든 당내 갈등이니까 그렇게 자신들끼리 이제 공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프레이밍을 했는데요. 박근혜 정권과 친박들의 비겁한 정치가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주동이 됐던 촛불잔치
촛불 혁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촛불 잔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촛불 잔치로 탄핵 구속당하고 모조리 괴멸됐다. 보수 우파의 괴멸이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나는 친박의 괴멸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700만 촛불이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주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이한 권력에 대한 심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1700만 국민이 몰려나와서 결국 박근혜 정권이 탄핵 그리고 파면 선고를 받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을 여전히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작품으로 프레이밍을 하면서 좌파 혹은 종북 그다음에 이제 빨갱이 이를테면 이런 논란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홍준표 대표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의 계산된 막말, 그냥 하는 막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출발해서 쭉 왔고 사실상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극화 해소라든가 뭐 이를테면은 이제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프레임으로 또 다시 이제 보수 우파를 좀 묶어서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로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신보수주의 정당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른정당하고 이념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본격적인 보수 경쟁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보수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가져간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제가 정말 재밌는 얘기를 주말 사이에 들었는데요. 요새 바른정당에 그렇게 콜을 보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대요. 그래요? 역으로 간 게 아니고? 예, 저 너무 재밌죠. 그래서 진짜 이게 뉴스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저희 예. 대부분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이 전부 바른정당에서 한둘이 추가 이탈할 것이다. 추가 이탈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거다 했는데 어제 제가 바른정당 의원이랑 통화를 하면서 정말요? 진짜요? 이게 뉴스네요. 그래서 지금 확인된 사람만 2명인데 이쪽에서 너무 존재감도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이 홍준표 대표 체제로 막 가면 이제 밀려나서 자신의 정치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거기 좀 잘 좀 만들어봐. 우리 좀 가보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새 자유한국당에서 전화 엄청 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싫어요? 이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바른정당 내부 사정도 그렇게 뭐 녹록치는 않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국민의당하고 합쳐서 보수정당의 그 제대로 된,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뭐 강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새로운 흐름이 또 생기고 있다. 그래서 네. 이 재밌는 뉴스더라고요. 1,700만 명이 거리로 나가는 게 특정한 집단의 선전선동으로 가능하다는 이런 낮은 수준의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안 나가 보셔서 그래요. 길에. 그러니까 이 그 광화문 열기를 일대 체험한 그 것과 아닌 게 분위기를 다르니까. 6살짜리 아들 손을 잡고 밤 11시 12시에 거기 나가 있을 수 있게 하는 건 오로지 그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의지뿐이에요. 그렇죠. 누가 나가라고 한다고 그 엄동설안에 애를 데리고 어떻게 나갑니까? 해서 거기에 나갔다 온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저희 아들이 7살인데 이 친구들이 자라나고 나면 굉장히 다른 세상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유치원 애들이 스케치북에 그 정당들의 엠블렘을 그리면서 노는 거예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이게 네.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야. 지난해부터 이 탄핵 정국을 지나오면서 애들이 너무나 정치 뉴스에 많이 노출이 맞아요. 되고 아하. 각성이 된 거죠. 정치쇼도 듣는데요? 그렇죠. 아니, 그거까지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을 거고 이걸 들으면서 애들이 각성이 돼서 이 친구들이 자라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18님 답 들어왔네요. 임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빙고.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 범도사님의 특수관계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 아니에요. 시작할 때 어. 흐름상 임준영이라고 했어요. 설마 그래요? 알렉스는 네. 아니겠지 흐름상. 정말? 설마 알렉스는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잘 그리고 이름이 번호가 안 좋잖아요. 1818이. 그래요. 귀에 쏙 들어오기 좋죠. 자, 다음 이슈. 네, 해마다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 준영아 잘 가라. 기다리죠. 다음에 보자. 이 저작권 수입 1위의 크리스마스 캐롤이요. 예. 빈 크로스비가 부른 화이트 크리스마스래요. 예. 저는 팻분 노래를 더 좋아하는데 음.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 그레이 크리스마스. 음. 그래서 이 성탄절을 전후해서 예. 이 요즘의 새로운 풍속도는
해외 여행을 많이 가죠. 네. 예. 특히 이제 주말에 끼면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번처럼 월요일이 크리스마스 휴일이다. 그럼 금요일이나 혹은 화요일을 연차를 붙였으면 예. 한 3박 4일 정도 그렇죠. 동남아는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요즘 가족 일본은 가족들과 2박 3일도 함께- 가능해요. 아, 가능합니다. 예. 장윤 기자님 갔다 왔어요 일본. 아 그래요? 아 내가 갔다 왔나? 누가 갔다 온 게 아, 갔다 장 왔나? 설마 기자님 같이 일본 다녀오신 건 다녀오셨어요? 아니죠? 저 일본 갔다 온 거 어떻게 아세요? 다 알아요. 와. 아, 이제 저는 말씀 안 처음 드렸는데. 들었어요. 취재력. 느낌은 뺨 오는 거야 여기서 이야. 딱 잡으면 일본 갔다 오셨나? 아, 민간 국정원이시네. 깜짝이야. 사찰 당하고 있나 봐요 지금 장 기자님. 내 귀에 도청장치. 아니 제가 사찰은 가끔 가요 절에. 아, 네, 네. 아이쿠.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네.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한번 기대해 보시고. 아 진짜 일본 갔다 왔어요? 예. 아니 딱 얘기했는데 순간적으로 일본 가고 아니, 나니 아니, 근데 좀 됐어요. 조금 전에 예. 임준영도 마치 네. 그러니까요. 거의 봉스트라다무스. 그분이 야, 오셨나 봐요. 복스트라다무스. 원래 끼가 있어요. 야. 자 그런데 이제 인천공항이 대란이 났습니다. 오.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올겨울이 의외로 춥잖아요. 엄청 영하가 추워요. 계속 이어지고. 네. 예. 그러니까 11월 중순부터 추워져서 네. 계속 12월에 이렇게 영하가 지속된 적이 별로 없어요. 오. 그런데 23일에 날씨가 좀 푹해졌어요. 아하. 근데 날씨가 푹해지니까 미세먼지가 딱 나오네요. 맞아요. 지난해는 날씨가 따뜻했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겨울은 추운 대신에 미세먼지가 없었다. 그런데 날씨가 좀 영상으로 회복되자 23일에 미세먼지가 서울 시내를 덮어서 공기가 굉장히 탁했고요. 그래서 그레이 크리스마스다 이런 얘기가 나온 옐로우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도 황사가 황사가, 예. 느끼니까. 그리고 어쨌든 인천공항이 새벽부터 안개주의보, 저시정 경보라고 해서 시계 확보가 안 되니까 이제 항공기가 드디어 이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풀렸다가 밤에 다시 저시정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이 밀린 비행기들이 계속 뜨느라고 이게 수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3박 4일 정도의 딱 이 성탄 휴가에 맞춰서 해외여행을 하려던 많은 가족들이 예. 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아하. 사태가 맞아요. 벌어졌는데 여기서 좀 행정적으로 우리가 짚을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항공기가 지연이 되면 2시간 이상 지연이 되면 항공 운임을 10에서 30% 정도를 깎아주거나 이건 이제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응하는 보상을. 혹은 뭐 숙박권을 주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야말로 공항에서 노숙을 한 가족들이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고요. 항공사들의 별 뾰족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따져야 돼요. 예. 제가 신혼여행 갈 때 예. 제가 신혼여행 갈 때 짐이 안 왔어요. 경유편으로 갔는데 짐이 안 오는 거 항공사는? 한겨울에 한국 우리나라 그러니까 항공- 외항사 비행기 예, 탔는데 그거 비일비재요. 그래서 아니 그 짐이 안 왔어요. 근데 한겨울인데 어. 나는 한국에서 얇은 옷을 입고 갔는데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혼여행에. 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안 따지면 그 짐이 안 온 집이 저희 집, 일본 뭐 누구네 집 뭐 어허.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안 따지면 보상 없어요. 근데 저는 또 야, 한국의 기자가 짐이 예. 안 왔는데 안 따질 수 없잖아요. 예. 컴펜세이션 규정을 가져와라 이렇게 따지니까 어. 그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박따박 해가지고 다 보내주더라고요. 아니 한국에 규정이 왔을 때. 있다니까요. 네. 네. 따지셔야 돼요. 아니 그- 제가 따져야 저는 된다. 2번 연기가 된 적이 있는데 네. 한 번은 서울에서 연기가 됐는데 그때는 호텔로 데려다 주고 원래 그렇게 하던데. 데려다 네, 주는데 데려다 그래서 주죠. 호텔에서 또 이제 진탕 놀았죠. 네.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네.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LA 오는데 이게 그 한 5시간 늦어졌거든요. Nobody complain. 따지셔야 돼요. Only Korean complain.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미국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네. 미국 아저씨는 재밌는 상황이 발생했네 이렇게 하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막 그랬더니 그 프론데스크 분이 I don't know. Computer says. 컴퓨터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Computer says is delayed. I don't know. 참.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 네. 왜 이렇게 스미마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이 되면 미안하다. 저도 이상했어요. 전 너무 저도 이상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네. 너무 승객들이. 예, 오히려 승객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그런 하는- 분통을 근데, 터뜨릴 상황에. 대개는 여행사에서 네. 다 확인을 해서 호텔도 데려다 주고 또 유럽은 밥도 또 주고 유럽은 항공사에서도 그렇게 우리 하던데. 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음. 짐 없어지는 거, 지연되는 거. 비행기가 사라지는 거 이게 비일비재하니까 일상다반사. 공항에서 그런 예. 얘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항되거나 딜레이되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면 못 참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특히나 공격적인데. 공격적. 아니 유럽에서 그렇죠. 특히 이제 이태리의 알리탈리아 항공이라고 네. 워낙 연착으로 유명해서 네. 항상 사람들이 맥주 마실 시간은 있어. 커피 마실 시간은 충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스트 인 타임을 안 지켜요. 오히려 의뢰에 미뤄지려니 하고 감안해서 여유들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세먼지가 지금 예. 핵심인데 미세먼지의 원인이 자, 이제 중국이 난방을 시작한 겁니다. 아 석탄. 예, 근데 그동안 추울 동안은 고기압이 중국에서 오는 서풍을 막고 있었는데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서풍이 밀려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석 연료들 떼는 이제 중국에 심지어 중국은 도시는 매우 이제 선진국 비슷해지고 있지만 또 오지 마을들은 맞아요. 나무를 이제 꺾어다 마른 네. 나무를 그럼요. 땔감으로 떼는 데가 워낙 많다고 하니까 13억 인구가 난방을 시작했다. 올 겨울 또 우리가 미세먼지뿐 예.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또 황사, 공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중국 자체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 석탄 난방 아니면 땔감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네. 너무나 발생을 하니까 대외적으로는 그래요. 한국에 미세먼지 많은 게 우리 때문이라는 증거 있어? 확실한 과학적 물증이 있어? 이렇게 말은 배짱을 하지만, 부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많아서 이쪽은 뭐 되면 한다 아니에요. 하면 된다, 되면 한다. 그 사이를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초등학교도 난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북부 이런 데가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그래서 최근에 그 외신에 찍힌 사진들을 보면 교실이 너무 추우니까 운동장에서 햇볕을 받으면서 수업하는 이런 사진들이 이제 세계적인 통신사를 통해서 타전이 되고 있을 그게 정도예요. 뭐 실내가 더 추워. 지원을 지향하는 나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일단 목표를 세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상태인 건데 지금 그래서 가스 난방이나 전기 난방으로 바꾸겠다. 그런데 시간을 안 주고 하루아침에 석탄 땔감 떼지 마. 그러면 난방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서민 마을은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있대요. 아, 강제로. 그것도 여러 계속 요즘 네, 사진 나오더라고요. 갈 데도 없고 막 집 안에 있는데 포크레인을 갖고 네. 그랬고 사망자 나오고. 우리도 황당한 근데 상황이에요. 군사정권 때 맞아요. 생각하면 남말할 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연두순시 가고 이러면 경상남도 이 도지사가 보기 싫다고 길가에 초가집 16채를 그냥 밀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71년에. 아니 80년대에도 이게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그 88 올림픽을 열기 위해서 다큐멘터리가 남아 있는데 상계동 올림픽이라고 네. 그럼요. 철거민촌은 맞아요. 수도권 지역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은 뭐 상계동 바로 옆이 우리 지역 아니에요 또. 예, 지금 천당위 분당이라는 네. 분당 성남 지역도 성남. 예전에는 서울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모여 살던 도시였던 거죠. 청계천 철거민들이 지금 정말 한강에 네. 한강이 저 옆이 콘크리트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강둑이 예, 예. 걔 원래 흙이 있었고 모래. 모래나 흙이 있었고 그게 그 자연 생태계가 돼야 되는데 그거 콘크리트 쌓아놓은 게 88 올림픽 때문에 쌓아놓은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을 봤더니 고가도로 철거하는데 12시부터 6시까지 철거해요. 전국에 있는 포크레인 480대가 와갖고 쫙 일렬로 섰고 동시에. 그거를 동시에 6시간 동안 그렇죠. 자고 나면 그게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예요. 그게 네. 그 빨리빨리 행정이 우리한테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중국이 전기차 개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베이징 가보면 출장 가보면 먼지가 진짜 택시 위에 한 6, 7cm, 10cm 정도 있고 앞이 안 보이는데도 아저씨들이 막 문 열고 막 달리잖아요. 아 오늘 날씨 좋다고 막 이러면서 정말 아마 다들 막 기야말 예. 노리시는데 근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네. 친환경 그 개발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이런 것들. 근데 이 미세먼지 어쨌든 대책은 우리나라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 중국 순방 때도 이 미세먼지를 얘기했죠. 한중간에 함께 조사 연구부터 하고 그렇죠. 대책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문제가 한 50%, 내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게 50%일 음.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중국이 한 70%를 차지한다. 그럼 우리가 한 30%다.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어떤 탄소가스에 대한 대책을 펴나가지만 중국을 막지 않으면 어쨌든 50에서 70 정도는 계속 우리의 공기가 위해를 받고 있다. 이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네. 진짜. 그 초미세먼지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양국이 대립적 관점이 아니고 공통의 관점으로 풀어야 돼요. 같이 풀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들어가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예? 예.
아니요 3부도 있으니까 놀래. 뭐 놀래. 아 그렇군요. 뉴스 2개 했는데 이제 자, 2994님 봉도사의 촌철 살인 2018년도 쭉 계속됩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1월까지 일단 계속돼요. 아. 박은주님, 정봉주님이 계셔서 오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자, 그냥 바로 광고 듣고 3부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 저희는 광고 듣고 3부에 컴백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왔었어.